안녕하세요. 달달햄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또는 공식 카페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하는 말은 100%다 맞는 말이 아니고 아직 2년차 밖에 되지 않은 또 그리고 동에서밖에 근무를 해보지 못한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좀 참고용으로 들어주시고요. 업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또 지방직은 지역 차이, 그 지역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 영상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공자 아니어도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부터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고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닐 때는 그냥 주변에 거의 다 사회복지학과 출신인 동료 직장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공무원 사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진짜 찐 사회복지 전공자? 별로 없어요. 비전공자로 학점은행제 통해 2급 자격증 따서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전공자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20대 후반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30대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40대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나이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더라고요. 그 궁금증의 이유는 내가 진짜 이 나이 먹고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아니면 이 늦은 나이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일단 취준생과 달라요.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취업은 당연히 나이를 따지잖아요. 공백기에 뭘 했는지, 결혼 정년기는 언제인지, 임신은 했는지 이런 등 다양한 개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불합격을 시키는데 공무원은 달라요. 그냥 시험 점수, 그거 그냥 하나만으로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면접을 보긴 하지만 보통의 회사들처럼 면접관들이 저런 개인적인 사항들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백수였는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임신을 했는지 그런 게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또 나이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게 없는데 걱정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공부 머리가 좀 빨라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2020년 서울시 시험 통계를 이렇게 보시면 일행직과 다르게 사회복지직은 20대보다 30대가 더 많이 합격한 걸 보실 수 있어요. 특이하죠. 실제로 제 동기들 나이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고 20대 어린 초중반보다는 30대 중반, 후반 넘어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역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일할 기회가 별로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공무원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젊은 층이 많은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 그냥 쭉 백수로 살다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합격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저희 동에 들어온 사회복지직 신규도 20대 후반 여자분이랑 40대 초반 남자분이거든요. 두 분 다 사회 경험, 다른 쪽으로 사회 경험이 있으시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들어오거나 대학생인데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의 경쟁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니고 그냥 20대 후반이나 30대 적정하고 40대는 좀 특별하긴 하지만 안 될 건 아니라는 거. 저희 1년 선임도 40대였고 지금 같이 일하는 신규 수습 직원도 40대 아저씨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사회복지직은 민원인 상대할 때 연륜이 느껴져야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 보이면 민원인들이 무시해버릴 확률이 더 높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그러면 쉽게는 안 보잖아요. 게다가 인생 짬밥이 있기 때문에 막 능구렁이처럼 능수능란하게 민원인을 대하는 스킬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인을 만날 확률이 좀 더 줄어들겠죠. 운전면허가 필수인가? 저는 참고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관들은 보통 운전면허가 필수이거나 면허가 있어야 채용에 유리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직장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멋있게 운전을 몰았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은 채용 시에 운전면허 유무를 절대 보지 않죠. 없어도 합격 가능하고요. 하지만 사회복지직은 운전이 필요한 업무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운전면허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은 운전을 못하는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이나 공익 사회복무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또 기관에 운전지 공무원이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없는데 그런 기관에 있으면은 자기가 운전 안 해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본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운전할 수 있으면은 제일 속이 편하죠. 부탁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정말 못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팀에 사회복무 복무요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무지에 항상 공익이 있을 거다라고 의지할 수는 없어요. 운전직 공무원도 저희 동에는 없고요. 그리고 또한 갈수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조하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전하는 게 편한 업무들 예로는 내가 아동복지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은 가정 방문에서 대면 조사를 하라고 정기적으로 이제 명단이 내려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하거나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안 한 아동들, 또 가정 내 위기가 있을 것 같은 아동들이 명단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이제 기관 홍보 물품들 가지고 다니느라 그냥 걸어서 가는 것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죠. 또 이웃돕기 관련 업무 후원 물품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다. 대부분의 후원 물품들은 이제 방문해서 찾아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직접 가져다 줘야 하는 대상자들도 당연히 있죠. 여기까지 오기가 힘든 분들. 또 빠른 전달이 필요한 김치 같은 경우에는 각 집이나 아파트 관리실로 또 배달을 해줘요. 그래서 또 후원 물품들 중에는 가벼운 마스크도 있지만 또 무거운 아까 말한 김치, 쌀, 손세정제 이런 것들도 무거우니까 절대로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으로 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꼭 운전이 필요한 업무죠.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 또 집집마다 그것도 다 방문이에요. 또 노인복지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맡았다.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러 구청에도 가야 되고 또 옷이나 마스크나 핫팩, 손 세정제 이런 것들이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에도 갖다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게 편합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질병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온라인이나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팀이랑 복지팀이랑 동장님이랑 같이 해서 집집마다 어르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 데는 가정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또 그리고 급작스러운 주변인들, 이웃들의 제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그 집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자들한테 물품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또 저희 시는 동에서 구에서 시에서 이렇게 다 하거든요. 막 예를 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불편함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 업무는 할 줄 아는 게 속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운전할 수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고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운전은 강력 추천합니다. 그 합격하고 나서 그 발령 나기 전까지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연습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지금 연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일도 하고 힘든데 운전면허까지 연습하긴 힘드니까 합격하고 나서 그 빈 시간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1급 자격증이 필요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했다 보니까 당연히 1급을 졸업을 하면서 시험을 봤어요. 또 괜찮은 사회복지 기관들은 채용할 때 1급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대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의 다 따는 자격증이었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달라요. 그냥 2급만 있어도 응시가 가능한 거고 또 1급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할 때도 돈을 더 주는 것도 없어요. 월급이 더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2급이든 1급이든 자격증 수당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생일 때는 1급 공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 하지 마시고 딱 2급까지만 따고 공시 준비에 집중을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일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에 욕심이 있다. 그때 합격 후에 일을 하면서 취미처럼 부담 없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만 하는 것보다 이제 퇴근 후에 이런 공부도 하고 하면은 새로운 자격이 되잖아요. 나중에 충분히 딸 수 있다는 거. 지금 공시생 때는 1급 관심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